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코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화면 디자인까지 끝냈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버튼, 카메라 컴포넌트, 레이블 이런 것들에 대한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앱 인벤터 우리가 만들던 화면 디자인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할 일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디자인 화면이 끝났기 때문에 블록이라는 화면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죠. 네. 우리가 아무것도 코딩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스크린 1에 넣었던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쭉 뜨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잘 지어놨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의 이름만 보면 아, 얘는 뭐 하는 거구나 라고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요. 캔버스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기능을 먼저 한번 좀 구현을 해볼게요. 그림을 그리는 기능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캔버스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캔버스 컴포넌트로 갑니다. 그러면 이 캔버스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언제 캔버스 1 드래그라는 요 블럭이 있어요. 이 이벤트 블럭은 뭐냐면요. 내가 스마트폰에 손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할 때마다 이 명령이 계속 호출이 돼요. 드래그 할 때마다. 그리고 나서 드래그 하는 순간순간 요 안에 있는 명령어들이 실행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뭐 시작 XY, 뭐 이전 XY, 현재 XY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드래그 할 때 그 좌표 값들이 같이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언제 호출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그리기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캔버스에 그리는 거기 때문에 캔버스를 클릭을 하면은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요, 선 그리기라는 명령이 있어요. 선 그리기를 호출하는 거죠. 얘를 가져다가 여기다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x1, y1, x2, y2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선을 그린다는 건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거죠. 드래그를 하면 손으로 딱 터치해서 내가 요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이 이전이 x1, y1이 되는 거고요. x는 가로, y는 세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까지, 현재 멈춰있는 거리까지 그 점이 x2, y2가 되는 거예요. 그 선을 이어서 선을 그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x1에다가는요, 이전 x 값을 자, 여기에다가는요, 이전 x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전 x. 그리고 요 y1에다가는요, 이전 y. 쓰는 방법은요, 요 위에다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은요, 이 변수 값을 쓸 수 있는 명령이 이렇게 떠요. 우리는 가져오기를 할 거니까, 그 좌표 값을 가져올 거니까요. 가져오기 이전 y. 이렇게. 처음에 딱 안 붙으면 살짝 내려놨다가 다시 이렇게 붙이시면 붙습니다. 요 블록을 같이 움직였을 때 얘네들 같이 따라 움직여야 얘네들이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따로 떨어져 있다, 같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제대로 블럭이 결합이 안 된 겁니다. X2에는요, 현재의 X, 그리고 처음에 잘 안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살짝 다시 가져다가 하면 됩니다. Y, 현재의 Y. 이게 X 옮겼을 때 옮기기 전, 이전, 그 다음에 딱 드래그해서 옮긴 지점까지가 현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려요. 한번 실제로 그리는지 연결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결은요, 우리 AI 컴패니언 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AI 컴패니언으로 제가 앱으로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AI 컴패니언을 선택을 하고요. 자, 스캔 QR코드.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QR코드를 찍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바로바로 제가 작업하는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한번 연결해 놓고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연결해 두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화면이 떴고요. 제가 지금 살짝 했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하지만 아직 다른 것들은 아마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할 거예요. 지금 저희는 뭐 했냐? 그리기만 지금 구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잘 그려지시나요? 네. 이렇게 이 그리기가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는요, 뭘 해볼 거냐면요, 그리기가 됐으니까요,
펜의 굵기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펜의 굵기. 네. 펜의 굵기는요, 우리가 펜 굵기 증가 버튼, 그리고 펜 굵기 증가 감소, 이 버튼이죠. 이 증가 버튼을 클릭을 하면 펜의 굵기를 증가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에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옵니다. 얘는요, 버튼이 클릭될 때마다 이 안에 있는 명령이 실행이 되는 거죠. 클릭됐을 때 우리는 뭘 할 거죠? 그렇죠. 그려지는 펜의 굵기를 증가시킬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의 펜의 굵기죠. 그러면 캔버스에 자, 지정하기에 보면은요, 캔버스 1의 선 두께라는 게 있어요. 캔버스 1의 선 두께. 자, 선 두께를 지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얼마로 지정하느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전 거보다 1씩 높아지면 좋겠죠. 그래서 자, 다시 캔버스에 보시면은요, 현재 두께 값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현재 두께 값이에요. 캔버스 1의 두께, 요 블럭이요. 요 블럭이 실행이 되면 현재 두께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두께가 1이면 1을 가져오고요. 2는 2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현재 두께도 어떻게 되죠? 더하기 1한 것을 여기 안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을 해야 됩니다. 연산. 그래서 수학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더하기가 있어요. 더하기. 왼쪽과 오른쪽에 넣은 걸 더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다가는요, 캔버스 현재 선의 두께. 그리고 오른쪽 뭐가 될까요? 그렇죠. 자, 수학의 숫자 값 넣는 요 블럭이 있는데 요걸 가져다가 이렇게 넣고요. 1이라고 해주면요. 현재 선의 두께에서 1만큼을 더한 값을 지금 캔버스 두께로 지정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그럼 감소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빼기 1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얘를 오른쪽 마우스 복제하기 한 다음에 얘는 이제 굵기 증가가 아니라 굵기 감소가 되겠죠. 감소. 그리고 나서 얘는 더하기가 아니라 자, 다시 수학에 가시면 이번엔 뭐가 있냐면 빼기가 있죠. 빼기. 캔버스 현재 두께에서 1만큼을 빼줘 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 휴지통에다가 싹 버리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굵기를 누를 때마다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하나 있죠. 뭐가 있냐면 우리 여기에 펜 굵기가 요게 지금 펜 굵기 레이블에 표시되도록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변경된 굵기를 여기에다 표시해 주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증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지정할 겁니다. 뭘 지정할 거냐면요. 이 레이블 있죠. 펜 굵기 표시 레이블의 텍스트를요. 펜 굵기 레이블의 텍스트 값을 지정합니다. 얘를 가져다가 언제 실행하느냐? 굵기 바꾸고 난 다음에 실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실행이 끝나면 요 밑에 있는 블럭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는요. 캔버스 1의 펜 선 두께를 넣어주면 캔버스 1의 선 두께 값을 가져와서 굵기 표시 레이블에다가 텍스트로 표시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 두께가 바뀌고 난 다음에 바뀐 값이 1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바뀐 값을 표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블럭은요. 감소 버튼을 클릭했을 때도 똑같이 작동을 해야 돼요. 자, 실제로 앱으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앱 화면 같이 볼게요. 두께를 클릭하면 1씩 증가되는데 방금 보셨나요? 1로 시작했는데 1.761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숫자 텍스트 1 넣어줬던 거는 현재 선 두께가 1이었던 게 아니었죠. 그냥 임의로 1이라고 넣어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지정 안 했을 때는 0.761이었던 거예요. 선 두께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선 두께를 시작하자마자 1로 딱 고정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1씩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겠죠. 앱이 실행되자마자 선 두께, 캔버스의 선 두께는 1로 바꿔라 하면 이 스크린이라는 컴포넌트 가면요. 여러 가지 또 이 스크린, 처음에 초기화 관련된 부분들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스크린 1이 초기화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앱이 실행할 준비가 되었을 때라는 뜻이에요. 이때 뭘 해주냐? 우리는 캔버스에 요 선 두께의 값을요. 캔버스의 선 두께의 값을 1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앱이 딱 실행되자마자 선 두께가 어떻게 될까요? 1이 딱 되겠죠. 그러면서 증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1씩 증가하고 또는 감소 버튼을 누르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우리는요, 어디까지 구현이 된 거냐면 캔버스 됐죠? 펜 굵기에서 위 버튼, 아래 버튼, 그 다음에 이 레벨까지 됐어요. 이번에는 펜 색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색상. 자, 펜 색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검정색 변경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렇죠? 요 버튼이 되겠죠. 검정색 배경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돼야 돼요. 뭐가 되냐? 캔버스에 그리는 페인트 색상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캔버스에 자, 페인트 색상값 여기 있죠. 캔버스의 페인트 색상값 얘의 값을 검정색이니까 뭘로 하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 색상의 검정색을 가져다가 넣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음 복제할게요. 우리는 똑같은 거 4개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분홍색으로 했을 때는요. 분홍색으로 바꿔주면 될 거고요. 자, 또 복사할게요. 자, 빨간색일 때는요. 빨간색으로 변경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일 때는 파란색으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잘 작동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아까 연결해 놨던 게 있기 때문에요. 그냥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 펜 굵기는 우리가 스크린 1이 초기화되었을 때 실행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다시 접속을 하면 아마 이 펜 굵기가 정상적으로 될 거예요. 다시 접속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연결해. 자, 초기화 한번 하고요. AI 컴패니언 띄우고 스캔. 자,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까 스크린 1이 초기화되었을 때 부분이 실행되면서 올라갈 거예요. 제가 펜 굵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어때요? 이제 아까랑 다르게 정상적으로 1, 2, 3, 4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리고 검은색으로 잘 되고요. 빨간색 했더니 빨간색도 잘 표시가 됩니다. 펜 굵기를 살짝 바꾸고요. 파란색, 더 굵은 파란색이 나왔고 분홍색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멋지죠? 그 다음에는 지우기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지우기를 누르면 그냥 싹 다 지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우기 버튼 여기 있죠. 지우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 해주면 될까요? 지우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캔버스를 어떻게 지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캔버스 컴포넌트로 가셔서요. 여기 보면 호출 캔버스 1 지우기 이러면 다 지워져요. 지워지는지 볼까요? 네, 지우기. 네, 깨끗하게 지워졌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얘도 보면은요, 캔버스에 있는 걸 저장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캔버스에 가셔서요. 자, 저장하기라는 게 있어요. 이 저장하기를 가져오면요, 여기 왼쪽에 보면 어디에다 껴야 되게 생겼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저장을 할 때 기본 디폴트로 그냥 되어 있는 값에 딱 다 무시하고 저장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경로에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요, 일단은 모든 거 그냥 무시하고 네가 이 앱 인벤터가 원래 그냥 본인이 저장하는 곳에 그냥 저장해 다 무시하고 라로 명령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어디에 있냐면은요, 자, 제어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결과값 무시하고 실행하기. 그러니까 뒤에 뭐 상관없이 일단은 얘 실행해 괜찮으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값 무시하고 실행 옆에 얘를 딱 붙여주시면 그냥 기본 디폴트 위치에 이 사진이 디폴트 기본 파일 이름으로 해서 딱 저장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촬영하기. 정말 간단한데 제가 왜 마지막에 놔뒀을까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촬영하기 버튼. 자, 촬영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 하면 될까요? 우리가 카메라 기능을 쓰면 되게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촬영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촬영을 해야 돼요. 카메라 기능을 호출하면 돼요. 자, 우리 디자이너로 가면 여기에 그런데 우리가 요 미디어에 이 카메라를 가져다 놓지 않았어요. 우리 화면 디자인만 해죠. 얘는 눈에 보이는 요소가 아니에요. 얘는 우리가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 컴포넌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코딩에서 그 명령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쓰고자 하는 기능들은요. 어떻게 놓느냐? 드래그해서 그냥 요 뷰에다 갖다 놓으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서 요 밑에 카메라가 그냥 들어가요. 이제는요. 블럭에 다시 돌아가시면 여기에 카메라라는 컴포넌트가 떠요. 얘를 클릭하시면 카메라를 호출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뜹니다. 사진을 찍은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진 찍는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출 카메라 찍기 하면 그냥 한 줄로 우리는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요. 모든 코드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촬영하기 버튼 클릭 했더니 제 얼굴이 떴네요. 자, 촬영하기 버튼 했더니 카메라가 떴죠. 그리고 나서 곰돌이를 찍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딱 누르면은요. 어쩐 이런 일이?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카메라를 클릭해서 사진을 찍었지만 찍은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카메라에 사진을 찍은 후에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하느냐? 자, 캔버스의 배경 이미지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캔버스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지정하기 배경 이미지라고 있어요. 캔버스의 배경 이미지로 지정을 할 거예요. 무엇을? 카메라를 찍은 다음에 그 찍힌 이미지는 여기 이미지라는 요 값 변수 안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얘를 가져다가 붙이면 이제는 찍은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되냐면 캔버스의 배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실제로 잘 촬영한 다음에 이미지를 배경으로 불러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컴패니언 실행해 주시고요. 연결해 컴패니언 QR 스캔. 자, 다 불러가셨죠? 촬영하기 해보겠습니다. 곰돌이 찍고요. 확인. 그러면 지금 방금 찍은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나서 제가 펜으로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고요. 검은 하트 펜 색상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우기. 잘 됐죠? 자, 그럼 얘를 저장했을 때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로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문자열을 좀 합치는 기능도 써야 되거든요. 그때 파일 이름과 경로 같은 것도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은요, 뭔가 좀 시간이 걸린 다음에 뭐 아무런 메시지는 없는데 저장이 됐어요. 어디에 저장이 됐냐면 여러분들 파일 탐색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장 메모리에 들어가셔서요. 자, 쭉 폴더를 보시면 안드로이드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자, 안드로이드 폴더 들어가시고 데이터에 보시면은요. 방금 만든 우리 요 폴더가 있죠. 들어가셔서 파일즈에 마이 다큐먼트 픽처에 이렇게 파일들이 저장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요, 앱을 빌드하고 난 다음에 저장하기가 제대로 돼요. 지금은 앱이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해봤자 지금 요 폴더가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앱을 빌드해서 핸드폰에 설치하는 방법. 빌드, 그 다음에 앱, QR코드 제공한 다음에 얘를 우리가 컴파일 해주고 QR코드로 그 AI 컴패니언, 카메라로
그 QR코드를 딱 찍어주면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받고 선택을 하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설치되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드가 끝나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코드 링크가 떠요. 이 바코드 링크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 있잖아요. 핸드폰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그냥 딱 찍으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 QR코드 하듯이 팝업 창이 하나 뜨고 선택을 하면 앱을 이렇게 파일을 다운로드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다운로드를 눌러주면 다운이 됩니다. 네. 그러면 파일 열기를 하면 설치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설치를 클릭을 하면 방금 우리가 만든 앱이 핸드폰에 설치가 되고 모든 기능을 다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플레이 프로텍트에 차단됨, 이거는 뭐냐면 지금 정식으로 저희가 개발자 서명을 하고 한 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성의 앱일 수도 있다.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희는 여기다 악성 코드를 심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설치를 하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 이렇게 방금 만든 앱, 카메라 쓰니까요. 우리 허용해주고 하면 되죠. 자, 바탕화면에 보시면 방금 요 픽처 앤 드로우가 방금 저희가 만든 앱이죠. 네. 오늘 이렇게 두 차시에 걸쳐서 찍고 그리고 앱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 이제 조금 감이 좀 잡히시나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동물사전 앱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멋있는 재미있는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